하나, 둘, 셋, 찰칵. 첫 번째 챕터, 순서대로 나열하기입니다. 안녕, 친구들. 저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수학동화 하나, 둘, 셋, 찰칵 수업을 할 오일러 선생님입니다. 오일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모두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었나요? 네, 선생님. 동화 속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름과 나이를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엄마랑 같이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저 혼자 계속 읽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엄마 아빠랑 바닷가로 여행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모두들 동화책을 열심히 읽었군요. 선생님도 여행을 가면 사진을 꼭 찍는답니다. 그런데 동화 속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진을 찍었나요? 나이 순서대로 옆으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동화책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옛날에도 지금 친구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있었을까요? 아, 옛날이면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야,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거지. 숫자를 만든 건 아니야. 그렇답니다. 아주 더 옛날에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는 숫자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몸의 일부를 이용하여 수를 세었답니다. 그림을 볼까요? 여기에 무엇이 있나요? 사슴이 3마리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3이라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에 사슴 한 마리씩 짝을 맞춰 세고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만약 7마리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손가락은 10개인데 그럼 10개를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세요? 발까지 세는 거 아닐까요? 저는 더하기를 할 때 잘 모르면 발가락을 살짝 보거든요. 정말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옛날에도 그랬답니다. 그러면 발가락까지의 합인 20개가 넘은 것의 수는 어떻게 세었을까요? 옛날에는 큰 수는 아예 못 셌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답니다. 우리 몸의 각 곳들을 이용해서 수를 세었답니다. 선생님, 그럼 어디가 몇 개를 나타내는지 모두 외워야 하니 그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여기저기를 다 했는데도 모자라게 훨씬 더 많은 것은 어떻게 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정말 많은 동물들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 많은 동물들의 수를 세기 위해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었답니다. 간단하게는 단단한 동물뼈에 표시를 하거나 같은 양의 돌멩이로 수를 세었답니다. 그럼 숫자 100을 세려면 돌멩이 100개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돌멩이 100개요? 엄청 무겁겠는데요? 그냥 100 이렇게 100을 쓰면 되잖아요. 아, 그땐 숫자가 없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물건의 개수를 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만들어졌죠. 이 숫자를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알고 있는 01, 2, 3, 4, 5, 6, 7, 8, 9 이 10개의 숫자는 모두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그럼 숫자는 인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줄 알았는데. 하하, 이 10개의 숫자는 위치에 따라 수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 1과 2의 위치를 이렇게 다르게 놓으면 12와 21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 숫자 세기와 계산이 편리해져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게 된 겁니다. 숫자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인도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이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숫자를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해야겠지요. 네, 선생님,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찰칵의 워크북을 풀어볼까요? 워크북 준비가 되었다면 37쪽을 펴봅시다. 삼촌이 아이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삼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얘들아, 나이 순서대로 서보렴 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나이 순서대로 서보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부터 가장 많은 친구까지 순서대로 서는 것을 말해요. 맞아요. 그럼 계속 문제를 풀어봅시다. 로이는 6살, 리나는 9살, 데니는 8살입니다. 데니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데니가 서야 할 자리에 이름을 써보세요. 데니의 나이는 8살이니까 6살인 로이와 9살인 리나 사이에 있어야 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루시가 와서 난 곧 8살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 로이, 데니, 루시는 어떤 순서로 서야 할까요? 순서대로 채워보세요. 그런데 선생님, 루시의 나이는 그럼 8살이라는 건가요?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루시가 자기는 곧 8살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직 8살이 아니에요. 지금은 7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준호, 로이, 데니, 루시의 나이를 다시 정리해서 빈칸을 채워볼까요? 가장 어린 아이는 로이이고 그 다음 7살인 루시를 적어야 해요. 그리고 데니와 준호를 순서대로 적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38쪽을 펴봅시다. 이번에는 몰리, 조 그리고 제니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이 순서대로 서서 사진을 찍어야 해요. 어린 순서대로 바르게 세워볼까요? 선생님, 점점 아이들이 많아져서 너무 헷갈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한답니다. 그럼 가장 어린 아이를 먼저 찾아볼까요? 가장 어린 아이는 1살인 조예요.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빈칸에 조 이름을 적고 이렇게 X자로 표시해 보세요. 어때요? 그럼 남은 아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보이겠죠? 그렇다면 남은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는 누구인가요? 6살 로이예요. 로이 이름을 두 번째 빈칸에 적고 X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아하, 이름 적고 X 표시를 하니 나이 순서대로 적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니까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럼 계속 해볼까요? 네, 선생님.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7살 루시예요. 이번에도 이름을 적고 X 표시했어요.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루시 다음에는 데니, 준호, 제니, 그리고 마지막은 15살 몰리예요. 모두들 나이 순서대로 잘 적어주었습니다. 아래 문제를 볼까요? 강아지를 찾으러 갔던 리나가 돌아왔네요. 그럼 9살인 리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야 할까요? 바로 8살 데니와 11살 준호 사이에 있어야 나이 순서대로 설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리나를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의 아이들이 사진을 찍게 되었나요? 모두 8명이에요. 자, 아이들이 8명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에 적은 아이들의 이름을 보세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아이는 누구인가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아이를 찾으려면 맨 오른쪽을 봐야 해요.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는 몰리고 그 다음은 제니가 서 있어요. 제니는 13살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잘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나이가 어린 아이는 누구인가요? 이번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니까 왼쪽에서 세 번째 이름을 찾아야 해요. 루시가 세 번째로 나이가 어리고 7살이라고 적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네 번째로 나이가 어린 아이는 누구인가요? 루시가 세 번째로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8살 데니가 이 번째로 나이가 어려요. 친구들이 나이 순서대로 잘 적어준 덕분에 주어진 문제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워크북 39쪽을 봅시다. 칙칙폭폭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기차에 네모 상자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네모 상자 안에 숫자 1부터 순서대로 써서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선생님, 숫자 1부터 상자 안에 숫자들을 적으면 되죠? 너무 쉬울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선생님 11을 어떻게 쓰는 거였죠? 갑자기 헷갈려요. 숫자가 점점 커지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11은 10보다 하나 더 많은 수입니다. 10의 0 자리에 0 대신 숫자 2를 적어야 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럼 12는 1과 2 이렇게 적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적어볼까요? 12 다음에는 13, 14, 15, 16, 17, 18, 19, 그리고 22예요. 그런데 선생님, 20은 어떻게 써요? 내가 알려줄게. 20은 2와 0을 붙인 숫자야. 아, 맞다. 고마워. 그럼 상자의 개수는 모두 20개예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워크북 40쪽을 봅시다. 다음 네모 상자를 보고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하트 그림과 별 그림이 있는 칸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각 네모칸의 수가 1부터 10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 10 다음에는 11과 11을 적어요. 그리고 저는 수들이 리을 모양처럼 이어져 있어서 13을 12 아래에 적었는데 맞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규칙을 잘 찾아주었네요.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수 14, 15, 16을 적어요. 하트에 들어가는 수는 16이에요. 잘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다르게 화살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선생님, 그럼 빈칸에 아무 숫자나 적으면 되나요? 아니지. 그럼 별 모양이 들어갈 숫자가 너무 많아지잖아. 아, 그렇네. 그럼 선생님, 출발해서 시작해서 별 모양까지 먼저 화살표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도 다 같이 이 방법으로 해결해 볼까요? 출발해서 시작하면, 첫 번째 문제와 방향이 똑같아요. 우와, 진짜 그렇네. 이제 숫자를 이어서 적으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선생님, 별에 들어갈 수는 20이에요. 그래서 아래의 하트는 16, 별 모양은 20을 적었어요. 모두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잘 해결해 주었어요. 이제 다음 장을 볼까요? 워크북 41쪽입니다. 친구들은 올해 나이가 몇 살인가요? 올해 나이를 쓰고 작년에는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몇 살이 되는지 수를 써보세요. 네, 선생님. 올해 저는 7살이 되었어요. 그럼 작년에는 6살이었고 내년에는 8살이 돼요. 그렇군요. 선생님, 아래 문제들은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멋집니다. 그럼 천천히 입으로 수를 순서대로 말하면서 적어보세요. 예, 선생님. 선생님,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는 아무 숫자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숫자부터 적었나요? 저는 4부터 적었어요.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적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인 워크북 42쪽을 펴봅시다. 왼쪽에는 숫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가장 작은 수부터 적어야 하는 거죠? 그럼 4, 2, 5, 3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2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X 표시를 하면서 나머지 수를 나열하면 2, 3, 4, 5예요. 오호,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잊지 않고 사용하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계속 해볼까요? 다음 문제는 제가 해볼래요. 8, 7, 9, 6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6. 그 다음에는 7, 8, 9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 다음 문제 4, 2, 3, 5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장 작은 숫자 2부터 시작해 3, 4, 5예요. 마지막은 8, 10, 9, 11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8이에요. 그 다음에는 9, 10, 11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어요. 모두들 차근차근히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정말 잘 나열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의 문제들은 큰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이번 문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아.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먼저 도전해 볼래요. 11, 9, 10, 12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0이에요. 그러면 12에 X 표시를 하고 11이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은 10, 마지막 가장 작은 수는 9예요.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가장 큰 수를 먼저 찾아 X 표시하고 남은 숫자를 비교하니 큰 수대로 어렵지 않게 나열할 수 있었죠. 네, 선생님. 직접 해보니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 문제들도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스스로 해결한 후 꼭 정답도 맞춰봐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챕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땠나요? 저는 말로는 숫자를 잘 세는데 10이 넘어가는 숫자를 적을 때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큰 수도 잘 쓴다고 엄마가 칭찬해줬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작은 수인데도 순서대로 적으려니 조금 실수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특히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더 실수를 하게 되니 항상 수학 문제는 천천히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해야 한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제 쉬는 시간인가요? 하하, 그렇습니다. 그럼 모두들 잠시 쉬고 다시 만나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